부터 이제 진짜로 확통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뭐 그냥 뭐 했던 것들이고 아는 것들이고 심지어 뭐 몇 달 전에 풀어봤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좀 지겨웠죠. 근데 이제는 새로운 내용이니까 정신 좀 차리시고 잠도 좀 깨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즉각적으로 얘기를 좀 하세요. 제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뭐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든지 할 테니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약간 써머리 했듯이 총 단원은 7개로 되어 있고요. 단원이 이제 뭐 하나 경우의 수, 여기는 확률, 그 다음 통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학교들이 이제 1년 동안 요거 과정을 쭉 통해서 간다고 치면 요게 1학기를 다 할까 말까 정도 돼요. 요 정도까지는 다 하는 것 같고 요 안에서 약간 끊어지거든요. 산술적으로 보면 여기 딱 가운데 얘기는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요 정도까지를 1학기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한 학기에 다 끝나는 거면 끝까지 다 가겠지만 보통 1년 동안 한다고 치면 여기가 한 학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년 다 한다고 치면 여기가 중간고사겠죠. 그리고 제가 뭐 모르는 학교도 있는데 여러분 어디 다니고 있는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정도까지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특강 동안에 끝까지 다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요 끝에 건 이해할 게 별로 없어요. 양은 엄청 많거든요. 마지막 통계라는 단어는 공식이 되게 많고요. 외워야 될 게 많은데 머리를 써서 이해해야 될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거는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거 그거 이어가서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요거 공식들 좀 있고요. 확률이 이제 또 가면 좀 머리 써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게 약간 골치 아파요. 어쨌든 그래서 하루에 한 단원 정도씩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 1단원의 절반 정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 또 다시 순열과 조합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순열과 조합은 수학 하에서 했던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건 좀 특별한 순열들 그리고 특별한 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나오는 건 원순열. 이 제목만 먼저 보고 갈게요. 원순열 나오고요. 중복순열 나오고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복조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요 1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 원순열이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있는 원이라는 건 이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3명 있고 동그란 식탁에 앉을 거야 라고 볼 건데 그럼 이 3명이 식탁에 앉는 경우를 따져보면 A, B, C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A, B, C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에 B, 뭐 A, C 막 대충 합시다. 이렇게 동그라미래. 이렇게 앉든가 B, C, A 이렇게 앉든가 여기에 C, A, B, C, B, A 이렇게 앉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라고 보면 이거 다 다른 경우죠. 6가지가 맞아요. 왜냐면 사람 3명이 줄 서는 거잖아. 사람 3명이 자리 3군데 앉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6가지 경우가 맞거든요. 근데 원순열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게 원순열이에요. 책에 보면 그래서 매번 문제 끄트머리에 나와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이 A, B, C는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B가 앉았고 왼쪽에 식탁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오른쪽에 B가 앉았고 C가 왼쪽에 앉았잖아요. 그럼 요 A 입장에서도 보면 오른쪽에 B가 앉았고 왼쪽에 C가 앉았어요. 이거 이렇게 120도 돌리면 얘랑 겹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더 얘도요. 오른쪽에 B가 앉았고 왼쪽에 C가 앉았죠. 얘 요렇게 돌리면 저거랑 겹치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경우라고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순열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같은 거라고 취급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3명이 줄 설 거야. 그러면 3팩토리얼인데 사람 3명을 원탁에 앉힐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3개는 같은 거고 이거 3개는 같은 거니까 3팩토리얼을 3으로 나누어서 2밖에 안 남는다 그 얘기라고요. 따지고 보면 사람 셋이 밥 먹으러 가서 내가 앉으면
이렇게 둘이 앉던가 이렇게 둘이 앉던가 경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제가 아무래도 뭐 식탁에 앉는 거 밥 먹으러 가서 식당에 가서 이 식탁에 앉는 걸 매번 예를 들다 보니까 좀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그냥 허허벌판에 그러니까 동서남북 없어. 그냥 허허벌판에 식탁 하나가 떨렁 있고 사람이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당이라고 치면 내가 문 앞에 앉을지 저 안쪽에 앉을지에 따라서 자리는 다 다른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내가 혼자 가서 앉을 거면 다 같은 자리라고 취급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경우를 셀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바에 따르자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 3명이 자리 3군데 앉을 거니까 원래는 3팩토리얼 이렇게 세는 게 맞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한 바퀴 돌 때마다 3번씩 나오거든요. 그죠? 요렇게 생긴 걸 한 바퀴 다 돌린다고 치면 얘랑도 겹치고 얘랑도 겹치잖아. 한 바퀴 돌릴 때 3번씩 겹친다고. 똑같은 게 3개씩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쩔 거라고 3으로 나눌 거라고요. 3팩을 3으로 나눌 거라고. 그래서 두 가지다. 이렇게 경우를 세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걸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서로 다른 n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 그러면 n명이 일단 줄 서서 앉을 거야. 그래서 n팩인데 이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n가지 있다고. 서로 다른 n명이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 n-1 팩토리얼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얘가 원수열을 세는 방법이다. 라고 말해줘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 약간 위험한 방법이에요. 얘를 기억하지 마시고 얘로 기억하세요. 얘로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나누기 n을 무조건 하지 말고요. 몇으로 나누어야 되는지 생각하고 나누셔야 돼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이에요. 사람 4명이 앉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경우의 수를 세보세요. 그러면 사람 4명이 앉을 거야. 4팩이에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린다고 치면 겹치는 게 몇 번 있어요? 4번 있어요.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이걸 4로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4팩을 4로 나누면 3팩 남을 거니까 6가지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그럼 뭐 4-1팩이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식탁에 이제는 사람이 이렇게 앉을 거야. 그럼 이것도 사람 4명이 4군데 앉는 거니까 4팩인데 이건 나누기 몇을 해야 되냐면 2를 해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걸 한 바퀴 돌린다고 치면 90도 돌리면 안 겹쳐요. 180도를 돌려야 겹치거든요. 얘는 90도 돌릴 때마다 겹치잖아요. 그런데 얘는 180도를 돌려야 딱 겹친다고. 다시 말해서 이 그림 한 바퀴 돌리는 동안 겹치는 경우가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2로 나누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4로 나누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에는 모든 책에는 다 원순열 그러면 n-1팩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약간 위험한 방법이고요. 원래 n팩인데 n팩을 n으로 나누어서 n-1팩이 되는 거고 왜 n으로 나누는지를 생각해보면 돌려서 겹치는 게 n번이면 n으로 나누면 되고요. 돌려서 겹치는 게 4번이면 4로 나누면 되고요. 돌려서 겹치는 게 2번이면 2로 나눠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거 이제 책에서는 또 n-1팩이라고 우겼잖아.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다 같은 자리라고 취급할 거니까 4-1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얘 6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 4개가 다 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다 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누군가 올 거야. 첫 번째 한 사람이 올 건데 요 식탁에 앉을 거라고 치면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앉아서 앉을 거예요. 어디 앉든 상관없어요. 다 같은 자리예요. 다 같은 자리야.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빈 자리에 앉을 거야. 말했죠. 망망대해야. 아무도 없어. 식탁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내가 앉을 거야. 그러면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다 같은 경우예요. 한 명이 처음에 와서 앉을 때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앉는 경우가 한 가지고 그럼 와서 여기 앉아버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3사람이 와서 앉을 땐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사람이 와서 앉았잖아. 더 이상 돌릴 수가 없다고요. 내가 앉았으니까. 내 자리를 기준으로 내 오른쪽 자리인지 왼쪽 자리인지 맞은편 자리인지 서로 다 구분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리 세 군데에 세 명이 앉는 거야. 그래서 3팩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리가 이렇게 4개 있는데 이 4자리 중에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같은 자리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왼쪽에 빈자리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모서리 있는 자리거든.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또 같은 자리인 거야. 오른쪽에 빈자리 하나 있고 왼쪽에 모서리 있는 자리거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라는 거예요. 얘는 이 4자리가 다 같은 자리니까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거지만 얘는 이거 2개가 같은 자리고 이거 2개가 같은 자리여서 빨간 자리에 앉을래 파란 자리에 앉을래요.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고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앉았다고 치면 이제 남은 3자리에 남는 사람이 배열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2 곱하기 3팩. 사실은 4팩을 2로 나누는 건데 4팩을 4로 나눠버렸어. 그래서 다시 2를 곱하겠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설명을 못할 건 아닌데 이걸 무조건 n-1팩이라고 외우지 말라고 그런 뜻에서 계속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무조건 n으로 나누어서 n-1팩이야 라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몇 번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혹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첫 번째 사람이 와서 2자리 중에 한 군데 앉을 거고 그러고 나서 보면 더 이상은 원순열이 아니니까 3명이 3자리에 앉는구나. 3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 풀이도 이거 이제 원순열의 본질이니까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취급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2번 그러니까 2로 나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먼저 와서 누가 앉아? 그럼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니까. 그래서 2가지를 다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답은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나. 비슷한 예제 하나만 더 할까요?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이고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 앉을 거예요. 경우 몇 가지게? 몇 가지예요? 뭐 숫자로 얘기 안 해도 돼. 5명이 앉을 거야. 일단 앉을 거야. 뭘로 나눠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 몇 가지? 없어요. 못 나눠요. 나눌 게 없어요. 얘는 그냥 5팩이에요. 돌려서 겹치지 않잖아. 여기 2명 앉았으니까. 겹치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림을 돌려서 생각하는 거야. 요 그림 요대로 싹 포를 떠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하나도 없잖아. 여기만 2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5팩 이러고 끝난다고요. 원탁에 앉는다고 해서 식탁에 앉는다고 해서 무조건 원순열은 아니라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이 없으니까 얘는 나눌 것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되겠죠? 예제 몇 개 볼까요? 문제로 책에 있는 거 먼저 살펴보시면 책에는 원순열이라는 건 정의하기를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걸 원순열이다 라고 했는데 물론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거든요.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그건 n으로 바로 나누어서 n-1팩이면 되지만 얘 뭐래요? 다각형 모양이면 무조건 n으로 나누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껏 n으로 나눠 놓고 나서 겹치지 않는 자릿수를 곱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약간 거꾸로 왔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몇 번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걸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요. 보시면 24번 영희의 가족은 영희와 부모님 포함해서 모두 6명이고 6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건데 영희 양 옆에 부모님이 앉는 경우래요. 부모님 빼고 이거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 빼고 그냥 6명이 원탁에 앉을 거야. 경우 몇 가지겠어요? 6명이 원탁. 이거 다각형이 아니라 동그란 테이블인 거고 6명이 똑같이 떨어져 앉는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냥 6명이 앉는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는 조건이 걸려 있죠.
영희가 있고 영희 양 옆에 부모님이 앉았으면 좋겠대요. 마치 뭐처럼 보여요? 이웃해서 줄 서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왜 아까 줄 세울 때도 보면 수학 하에서 했던 순열에서 뭐 A랑 F가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의 수. 이게 똑같은 거잖아. 부모님이랑 영희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 어떻게 생각했죠? 묶어서 한 사람인 것처럼. 마찬가지지. 영희랑 양 옆에 부모님이야. 3명 묶어. 한 명인 것처럼 생각하면 되죠. 원래는 6명 있었을 텐데 그 6명 중에 영희랑 엄마 아빠까지 해서 3명은 이웃할 거니까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거라고요. 그럼 사실상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거랑 똑같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그러면 부모님이랑 영희까지 해서 요거 3명을 하나로 묶어버릴 거니까 마치 4명이 원탁에 앉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셀 거냐면 4팩 나누기 4라고. 원탁이니까 그냥 4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웃한다고 했고 그래서 영희랑 엄마 아빠를 묶었는데 자기들끼리도 어쨌든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있어요. 3팩 아니고 2가지야. 왜냐하면 영희가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양옆에 앉는다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랑 영희 셋이서 그냥 알아서 이웃하면 돼. 그러면 3팩이겠지. 자기들끼리 막 자리 바꿀 거니까. 그런데 영희가 가운데 있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앉는 거니까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뒤에 영희를 가운데 넣고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까지 이렇게 있더라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원순열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원순열은 얘고요. 얘처럼 누가 이웃했대 그래봤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원순열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비슷한 걸로 이웃하지 않는 것도 나오겠다. 그렇죠? 밑에 보시면 25번은 이건데 어른 4명 있고 애들 3명 있는데 애들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우리 아까 일렬로 줄 세우는 거에서도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자음 먼저 줄 세웠다고요. 여자애들끼리는 이웃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럼 남자애들 먼저 줄 세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어쩌면 된다고. 애들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른들 먼저 앉히면 되죠. 그리고 어른들이 칸막이의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 그럼 자, 아이들이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른 먼저 원순열 되겠죠. 어른 4명이네. 애들 신경 안 쓰고 어른 먼저 앉을 거예요. 이게 7명이 앉을 거니까 자리를 똑같이 7등분해서 앉으면 어른들이 어떻게 앉느냐를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른 4명이 앉은 다음에 야 비켜 이러고 애가 끼어 들어가면 돼요. 어차피 원순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명이 똑같이 4등분해서 앉는다고 치고 그 다음 애가 앉을 거면 옆으로 약간 비켜줘서 앉으면 알아서 7등분이 딱 될 거다 그 얘기인 거야. 미리 자리를 7개 정해놓고 그 중에 어른이 어디 앉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일단 어른 먼저 4명 원순열로 앉을 거야. 그러면 이거 4팩 나누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른 4명이 이렇게 앉았다고 치면 이제 애들이 와서 앉겠죠? 애들은 어른 사이사이 앉을 거야. 어른이 칸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앉은 거잖아요. 애들은 여기 이 4자리 중에 한 군데씩 골라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애가 3명 있거든요. 첫 번째 애가 와서 이 4자리 중에 한 군데 들어갈 거예요. 애들은 원순열이 아니에요. 어른이 앉았잖아요. 어른이 와서 앉았잖아요. 애들은 이 자리인지 이제 다 다른 자리라고요. 내가 엄마 옆에 앉을지 아빠 옆에 앉을지 아줌마 옆에 앉을지는 다 다른 자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자리가 4개 있어. 첫 번째 애가 4자리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애는 남은 3자리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 마지막 애는 남은 2자리 중에 하나 들어갈 거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그래서 4p 3이다 그 얘기예요. 서로 다른 자리 4개 중에서 3개 골라서 애들이 하나씩 나눠 갖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냥 일렬로 줄 세우는 순열에서도
그냥 순열뿐만 아니라 뭐 이웃해서 줄 세우는 거, 이웃하지 않게 줄 서는 거 했는데 아이디어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원순열도 이웃한 애들끼리 묶어서 한 사람인 것처럼 원순열 생각하시면 되고,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나머지 애들 먼저 줄 세운 다음에 걔네가 칸막이의 역할을 하고 알아서 자리에 들어가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옆으로 와서 색칠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그냥 눈으로 보면 금방 끝나거든요. 보자고요. 이거 대표 문제부터. 정사각형을 4등분해서 네 군데다가 서로 다른 색 네 가지를 다 칠할 거래요. 다행인 건 네 가지 색을 모두 다 칠할 거래요. 아까처럼 뭐 인접한 것만 피하고 중복해서 돼 이런 거 아니고 네 가지 색깔을 네 군데다 색칠할 거래. 사람 네 명이 원탁에 앉는 거랑 다를 게 뭐야. 똑같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대. 원순열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답이 뭐다? 4팩 나누기 4. 서로 다른 자리 4개인 것처럼 보여요. 색깔 4개 다 칠할 거예요. 그래서 4팩인데 실제로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며. 한 바퀴 돌려보면 4번씩 겹칠 거잖아요.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4팩 나누기 4. 밑에 것도 볼까요? 6등분 했대요. 정육각형이고 6등분 했어요. 이 6개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 6가지 모두 다 사용할 거래. 그러니까 그냥 색칠할 거야 라고 치면 6팩이에요. 그런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대요. 겹치는 거 몇 번 나오겠어요? 6번 나오겠지. 정육각형이잖아요. 6팩 나누기 6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이런 거 볼까요? 마지막 거. 8개예요, 자리가. 바깥쪽 4개랑 안쪽 4개는 구분할 수 없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8가지 색깔을 모두 다 사용해서 색을 칠할 거래요. 그럼 그냥 색칠하는 경우 생각해보면 8팩이에요. 그죠? 8군데에다가 8가지 색을 칠할 거니까 8팩인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걸 같은 것으로 볼 거래.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몇 개 있어요? 4번 있어요. 4등분 했잖아요. 돌리면 여기서 90도 돌리면 똑같은 그림 되잖아요. 90도 돌리면 똑같은 그림이 되고 4번 겹친다고요. 그래서 이건 8팩 나누기 4 이렇게 생겼다고요. 별론가 본데?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해설은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이거 상이잖아. 이게 왜 상이냐면 해설은 이렇게 돼 있다. 가운데를 먼저 칠해. 가운데인가 바깥인가 먼저 칠해요. 그래서 색깔이 8가지 있고 가운데다 먼저 칠한다고 봐요. 그럼 8가지 색깔 중에서 일단 4가지를 골라요. 그 다음에 여기 4군데다 칠하는 거야. 이렇게. 원수열이니까. 그럼 이제 색깔 4개 남았고요. 밖에다 칠할 건데 이건 더 이상 원수열이 아니라서 4팩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봐봐요. 이걸 다 쭉 써보잖아요. 8부터 숫자 4개. 8, 7, 6, 5. 분모에 4팩, 4, 3, 2.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요거는 4팩, 4. 그 다음에 또 4팩이거든요. 그러면 4, 3, 2랑 4, 3, 2를 이렇게 약분해보면 8, 7, 6, 5, 4, 3, 2, 1의 분모 4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8팩 나누기 4 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안쪽 바깥쪽이라고 구분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그냥 8군데에다 색깔 8개 칠할 거니까 그냥 8팩이에요. 돌려서 겹치는 거 몇 개야? 라고 생각해보면 4번 겹치네. 그래서 4로 나누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원순열이라는 걸 무조건 n-1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몇 번인지를 생각해보면 좀 괜찮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리가 10개 있어요. 10명이 앉을 거예요. 원래는 뭐다? 10팩.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몇 번 있어요? 요 그림 그대로 한 바퀴 돌린다고 치면 똑같은 그림 몇 번 나오는 거야, 총? 2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게 한 번 있으니까 180도 딱 돌리면 딱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2번씩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지금 뭐 쓴 건지 이해되나요? 이걸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그림을 돌린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A, B, C, D, E, F, G, H, I, J 이 순서대로 앉았다고 봐. 여기서 얘네들이 한 칸씩 옆으로 밀려 앉을 거야. 사람들이 옮긴다고 치자고요. 식탁으로 옮기지 말고 사람들이 옆으로 한 칸씩 밀어서 앉을 거야. 한 칸씩 밀어서 앉을 거야. 이렇게 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겹치는 게 몇 번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요 A란 녀석이 여기 앉으면 다른 그림이잖아. 여기 다 다른 그림인데 여기 앉으면 원래 거랑 똑같은 그림이 돼요. 즉 A, B, C, D, E, F, G, H, I, J 이게 원래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라고. 옆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한 번씩 돌다 보면 이렇게 딱 2번 나온다고요.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 그래서 2로 나눌 거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제 얘랑 똑같은 건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10팩토리얼이라는 걸 10 곱하기 9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5 곱하기 9팩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게 말했지만 A라는 녀석이 딱 와가지고 먼저 앉을 거야. 자리가 몇 개 있다고? 총 10개. 근데 그 중에 이거랑 이거는 같은 자리예요. 3명 앉는 자리 중에 오른쪽 코너에 앉아 있거든. 얘네 둘은 또 같은 자리고요. 이거 2개는 또 같은 자리야.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같은 자리고요. 이거랑 이거도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총 5개의 자리 중에 한 군데 골라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앉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남은 9명이 서로 다른 9개의 자리에 앉으면 되더라. 9팩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몇 개 있는지를 가지고 세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10분? 요거까지만 딱 얘기했다. 중복순열. 요건 되게 별거 아니라서. 이건 2번째 나오는 건 중복순열인데 이거는요. 옛날 책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설명이 안 나왔어요. 문제만 나오고. 너무 쉬워서. 근데 이제 정의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해도 되는 순열이거든요. 중복을 허락한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열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줄 세우는 건데 이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r개를 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이거 가지고 2개 줄 세울 거야.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면 3P2였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냐면 3 곱하기 2니까 6가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 줄 세울 거야 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자리가 2개 있는데 이 2자리에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A 이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A, B도 되고 A, C도 되죠. 물론 B, A도 되고 B, B도 되고 B, C도 되고요. C, A랑 C, B랑 C, C도 되더라 그런 소리거든요. 그냥 순열이랑 다른 건 이렇게 중복이 허용이 된다는 것인데 이 중복이 허용된다는 건 어렵게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따로따로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열이 더 골치 아프지. 문자 3개 있는데 2개 줄 세울 거야. 첫 번째 자리엔 셋 중에 하나 오죠. 두 번째 자리엔 첫 번째 서버린 녀석 빼고 남은 2개 중에 하나가 오니까 3 곱하기 2잖아. 그런데 얘는 뭐라고? 첫 번째 자리에 3개 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자리도 똑같이 3개 오는 거예요. 중복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보시다시피 첫 번째 자리에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 B, C 올 수 있다고요. 중복을 허락한다는 건 그래서 훨씬 더 쉬워지고요. 기호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파이거든요. 우리 알고 있는 그 원주율 파이. 원주율에 쓰는 파이 그 로마자는 소문자고요. 이거 대문자예요. 그래서 생긴 게 U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쓸 때 그래서 N, 파이, 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R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자리가 R개 있어요. 여기에 몇 개 올 수 있냐면 N개 중에 하나 올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개 중에 하나 올 수 있는 거야. 여기도 N개 중에 하나, 여기도 N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뭐냐면 N의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와서 볼까요?
서로 다른 문자 3개 있어요. 중복 허락해서 2개 줄 세울 거예요. 경우 몇 가지 있다고요? 3 곱하기 3가지 있다고요. 총 9개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복 순열은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도 n개, 두 번째 자리도 n개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 더 일반적인 순열이랑 다른 건 뭐냐면 그래서 얘는 r이라는 숫자가 n보다 더 커도 상관없어요. 아까 이렇게 문자 3개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순열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3개 가지고 줄 세워봤자 많으면 3개 줄 세우는 거잖아요. 중복을 허락한다 그러면 10개도 줄 세울 수 있다고. A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n 파이 r 같은 경우에 요 r이 꼭 n보다 작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크든지 말든지. 조심해야 될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줄 세운데 n의 r제곱이야. 이거 하다 보면 헷갈린다. n의 r제곱인지 r의 n제곱인지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로 가서 언제 써먹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36번인데 영희와 철수를 포함한 5명이 축구, 야구, 육상 중에서 하나를 지원할 건데 영희랑 철수가 같은 반에 지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사람은 5명이 있고요. 뭐 이름이 다 없네. 영희 있고 철수 있고 뭐 A, B, C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이렇게 5명이 있어요. 이 5명이 축구반, 야구반, 육상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원을 할 거래요. 그런데 원하는 건 이제 얘랑 얘가 둘이 같은 걸 지원했으면 좋겠다인데 같은 걸 지원한다는 거 빼고 그냥 서로 다른 5명이 축구나 야구나 육상 중에 하나씩을 선택한다고 칩시다.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까?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영희는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 각각의 경우마다 철수도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역시나 그 각각의 경우마다 얘네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A도 셋 중에 하나, B도 셋 중에 하나, C도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전체 경우가 몇 가지냐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중복 순열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어떻게? 3 파이 5라고 볼 거다 그 얘기예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5개 줄 세울 거야. 줄 서 있는 5개를 얘네들이 하나씩 가져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줄 서 있는 건 영희 거, 두 번째 건 철수 거, 두 번째 건 A, B, C 거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 파이 5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제가 일부러 그림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를 셀 때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 이거 정의역이라고 치고 이거 공역이라고 치면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공역 하나씩 골라갈 거야. 이거 정의역, 이거 공역, 함수의 개수 몇 개니? 그러면 3의 5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네들이 같은 거 골라보세요 라는 소리니까 얘는 3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얘는 하나밖에 못 골라요. 얘랑 똑같은 거. 3 곱하기 1 곱하기 3, 3, 3 이렇게 생겨서 3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요 문제에서는 얘네들이 같은 거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방금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함수 44번 먼저 보고 갈까요? 정의역이 1, 2, 3, 공역은 A, B, C, D, E.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M, 1대1 함수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M과 N을 구해보래요. M이라는 건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예요. 1, 2, 3이 A, B, C, D, E한테 갈 거야. 서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1이라는 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야. 2라는 정의역도 5개 중에 하나. 3이라는 정의역 원소도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그럼 얘는 뭐다?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줄 세우는 거다. 줄 서 있는 순서대로 1, 2, 3이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5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말이고요. n은 뭐야? 1대1 함수 그랬거든요. 1대1 함수는 뭐예요? 원래 정의는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뭐 이거였거든요. 문제 풀기 위해서 짧게
이미지를 설명하자면 1, 2, 3이 A, B, C, D 중에 하나 선택할 건데 얘가 누구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 녀석은 얘가 선택한 거 못 고르는 거잖아요. 다른 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이 허락이 안 되는 순열이라고.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면 나열한 순서대로 1, 2, 3이 하나씩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중복 순열, 요게 일반적인 순열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요 함수의 개수는 내일 중복 조합까지 하고 나면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옆에도 순열인가요? 요거는 내일 하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거 유형 5번이 하나 또 있는데 요거는 빨리 보면 숫자 5개 있고 중복 허락할 거래요. 5자리 자연수 만들 거래요. 짝수의 개수 구하래요. 5자리 자연수 만든데 하나, 둘, 셋, 넷, 5. 중복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신경 쓰지 말란 이야기예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개수 몇 개 있어요? 0 빼고 4개. 1, 2, 3, 4. 1, 2, 3, 4 4개 중에 하나 오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아무거나 와도 되죠. 이젠 0이 와도 되니까. 5개. 그 다음도 5개. 그 다음도 5개. 대신에 제일 마지막에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0이랑 2랑 4. 셋 중에 하나가 와야겠네요. 그죠? 요 숫자들을 다 곱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짝수의 개수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뭐 경우의 수 곱의 법칙 세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원에 있는 것 중에 절반 정도 중복 순열까지 얘기고요. 내일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도 이야기할 건데 원래 오늘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도 우리 원순열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나누기를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유형 몇 번까지냐? 6번까지인데 오늘 다들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바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표 문제 하나 정도씩은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대표 문제 하나 정도씩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뭐 하나씩 더 풀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